말레이시아 전투기 도입 사업 도전장 내민 국산 경공격기 FA500I.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생산한 기종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항공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중국 합작 기종과 처음 맞붙은 이번 경합은 사거리 50km 이상의 미사일 등 전투기에 탑재되는 무장 수준이 승패를 가릴 것으로 전망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1일 한국과 유럽, 중국 및 파키스탄 공동 생산, 인도 등이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전에 뛰어들었다며 한국의 FA-50과 중국 파키스탄이 공동 생산한 JF-1701이 치열하게 물밑에서 경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에는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 미국의 F-18 등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가격 문제로 FA-50, JF-17, 인도의 테자스, 이탈리아 M346, 러시아의 Y130 등 경전투기 공격기로 하향의 기종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에 생산된 러시아의 미그-29를 대체하기 위해 18대 정도의 신급 전투기 구매를 추진 중입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자금 지원 희망 등 상당히 우호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한국 FA-500I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A-50은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하며 F4, F5보다 뛰어난 최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정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 정미사일 회피용 체프 발사기 CMDS 등을 탑재하고 뛰어난 생존력을 갖추고 있어 야간 공격 임무 수행을 위한 야간 투시 장치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JF-17은 최대 마하 1.8로 비행하며 멀티모드 화력 관저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IRST 등을 장착하고 대함 순항 미사일을 탑재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파키스탄이 인도와 공중전을 벌일 때 투입한 반면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국산의 거창한 스펙이 실전에선 무용지물이었던 셈이죠. FA-50과 JF-17에 탑재된 항공전자 장비 성능이나 재원 등이 유사하여 결과적으로 무장 수준 등에서 때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남측은 개발 비용을 위해 한국형 전투기 KF-21 블록-1에 탑재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 사거리 25km 등의 무장을 말레이시아에 제시했다며 그러나 말레이시아 측은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 탑재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12대의 FA-50을 구입한 필리핀도 제2차 사업 약 12대를 추진 중이지만 사거리가 긴 미사일 탑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필리핀은 최근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중거리 공격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스웨덴의 그리펜에도 눈을 돌리고 있는데 가격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도 남중국 해에서의 중국의 횡포에 맞설 중거리 공대지 능력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독일 타우로스 시스템스가 FA-50에 장착할 수 있는 타우로스 350K2 사거리 600km 공동 개발을 제안했는데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착수하면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예산 문제로 단기간에 기종 선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리핀도 F-16V 외에 경쟁 기종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FA-500의 최대 사거리 50km 이상의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 아슬라르 ASRAAM급으로도 장착해 수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에슬럽에서는 자동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이 있으며 조종사 헬멧 장착 조준기 등을 통해 목표물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카이 측은 FA-50 무장 수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기체 연료 탱크를 키우고 항속거리를 늘리면서 사거리 300km급의 중거리 미사일도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에슬럽을 먼저 FA-50으로 체계 통합하고 타우로스 350K2를 서둘러 개발하고 공대공, 공대지 능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물론 말레이시아도 남중국 해에서 중국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중국산 JF-17을 선택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이 무장 능력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KF-21 보람의 시제기 출고식 이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9일 한국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했다며 한국이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CNN은 KF-21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 기종인 F-35 전투기보다 나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출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CNN은 KF-21의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심지어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KF-21의 65%만 한국산인데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가진 많은 한국의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KF-2101의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제4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한다고 지난해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 기고한 게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 에이브러햄8 기고문에서 소개됐습니다. CNN은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A 편집장은 작년 기고에서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가 한국에서 KF-21을 대체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 이 국가들이 주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들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FA-50 경공격기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CNN은 한국이 KF-21의 수출 마케팅에 성공하면 그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이렇게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컨소시엄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의 연합공군센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 중 미국과 중국만이 자국 제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AESA 레이서의 개발은 중국과 일본의 항공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지 네티즌들도 깜짝 놀란 국산 레이더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보다 210% 증가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2.7%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KF-21 출고식 하루 이틀이 지난 사이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외모를 보면 매우 효과적이고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력은 여전히 매우 강하다. 한국차가 좋아. 전투기는 인류 엔진이다. 사격 통제 무기 및 탄약 다 미국이랑 똑같아. 그만큼 미국 무기가 실제로 한국 것이다. 이 전투기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좋다. 지금은 팜할롱이고 바로 위험론입니다. 영국보다는 강한 것 같다. 일본보다 실속 있네. 아무거나 걸그룹 느낌으로 가는구나.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일본 네티즌들은 너무 F-22 랩터를 닮으면 의장권으로 미 행정부 및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대동아 전쟁에서 맹활약한 제로전을 만드는 기술은 일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제작 기술은 전후 봉인된 것입니다. 일본 항공기 업계는 크게 뒤처져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개발에 노력하면 국산보다 100배 정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세계의 주목을 받을 고성능 전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국산 전투기는 1923년 타이쇼 12년에 정식 채용된 10년식 함상 전투기 미쓰비시 것. 일본보다 한 세기 늦었네. 힘내세요. 자국에서 만드는 건 좋지만 그 전투기는 물론 100% 국산이지요. 0.01%의 일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노 저펜을 계속 호소하는 시민단체로부터 불평을 받아줍시다라고 하는 코멘트가 있었다. 그들의 다양한 반응이야 어떻든 간에 이제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도 한국은 명실공히 엘리트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모습입니다.